뉴미디어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한류는 주류에 편입하면서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일본 현대비즈니스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한 이유로 시대적인 배경과 뉴미디어의 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감독상을 비롯한 6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한류 콘텐츠의 힘을 다시 세계에 알렸습니다.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수상한 기생충, 2018년 이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의 단골이 된 방탄소년단에 이어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수상으로 한류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기사는 한류 콘텐츠는 외환 위기에 의해 태어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라고 전합니다. IMF 위기는 한국 내의 문화 산업의 소비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음악을 비롯한 대중문화 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의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 정부는 IT와 함께 문화 산업을 미래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정하고 문화관광부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대중문화개방 같은 문화시장 개방 정책도 한류 콘텐츠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독특한 분위기도 한류 콘텐츠 성장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1990년대에는 한국 사회는 오랜 군부 독재에서 벗어나고 민주화를 이룬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고 1992년에 한국 최초의 민주정권이 탄생함으로써 권위와 억압에서 벗어난 한국 사회는 자유로운 사상과 문화가 싹트게 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한류 콘텐츠의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자유의 의지, 한국 사회의 모순 등의 분명한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시대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정서인 가족 사랑과 약자에 대한 애정 등이 많은 공감을 부르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가 널리 침투했습니다. 2002년 일본에서 폭발적 히트를 기록한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얻어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철저히 해외 시장을 염두한 컨텐츠를 기획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배우나 장르에 맞추어 드라마를 제작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이나 일본의 멤버를 영입한 아이돌 그룹을 속속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한류 열풍이 성숙기를 맞이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전개는 한계점에 달합니다. 정치적으로 일본에서는 혐한 바람이 불었고 중국에서는 4대의 한반도 배치로 관계 악화가 심화되면서 한류는 곧 끝난다라는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활동 무대를 아시아에서 세계로 넓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BTS를 필두로 한 K-팝, 영화, 드라마, 웹툰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년도 기준 콘텐츠 산업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16.3%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총 수출액이 5.5% 감소한 상황에서 콘텐츠 부문의 수출액이 16% 이상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된 요인으로는 SNS와 OTT 등 뉴미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꼽힙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흥행으로 쌓이는 유튜브 스타가 되었고 이후 유튜브는 세계의 사람들이 한류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세계 한류팬 8,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컨텐츠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꼽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기존 매체에 출연할 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획사 출신인 BTS도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2013년에 데뷔한 BTS는 데뷔 전인 2011년부터 트위터와 블로그, 유튜브와 바이브 등의 SNS 계정을 만들어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팬을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SNS 채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에는 간단한 인사들과 사진을 중심으로 게재했고 유튜브에는 공식 동영상과 메이킹 영상 등을 올리고 자신들의 노래와 안무를 홍보했습니다. 바이브에서는 자신들의 근황을 알리고 팬들과의 채팅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아니라 뉴미디어를 통해서 더욱 가깝게 만나게 된 BTS와 팬들은 함께 성공을 이루면서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미라는 강력한 충성심을 가진 팬클럽이 탄생했습니다. BTS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의장은 2021년에 K-팝의 세계적인 성공을 다룬 한국 방송에서 BTS 뉴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콘텐츠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서 사람들이 더 길게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뉴미디어에 집중하겠다는 뚜렷한 전략적 판단이 아티스트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서 급증한 OTT의 보급도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비약하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사드 배치로 암묵적인 한류 콘텐츠 수입을 금지한 뒤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의 최대 고객으로 떠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2020년까지 5년간 한국 콘텐츠 제작에 총 7,700억 원을 투자하고 2021년에만 5,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22년에는 8천억에서 1조 원을 투자하고 25개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를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넷플릭스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은 한국 드라마 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한류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당시에는 한국 드라마의 최대 소비자는 중년 여성이었고 그들이 선호하는 로맨틱 코미디물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제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계의 뛰어난 감독들이 드라마에 도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넷플릭스 덕분입니다. 한국의 문화평론가 김원식 씨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부문에 가져온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영화적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충분한 제작비, 검열에서 자유로운 제작 환경 등으로 넷플릭스는 한국 영화계의 젊고 유망한 감독도 부각시키고 있다. 넷플릭스에게 한국 드라마에 대한 투자는 포화 상태에 있는 북미 시장이 아니라 미개척 시장인 아시아권, 중동, 남미 등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열풍이었던 2021년 3분기 신규 가입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20만 명으로 전체 44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북미 지역의 신규 가입자는 7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컨텐츠가 주류였지만 SNS와 OTT 등 뉴미디어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그동안 비주류였던 한류 콘텐츠가 주류를 압도했다 평가합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감정 과잉 등의 사소한 정서가 강하지만 아시아권이나 중동 등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그 인기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과 유럽에 전해지면서 서구의 전문가 집단에서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BTS의 음악에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위로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지만 이것은 서구의 팝에서는 마이너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나 아시아권에서 견고한 팬층을 쌓은 BTS는 그 기세를 타고 미국의 빌보드를 점령했고 현재는 미국의 메이저 음악에서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IT 강국 한국에서 철저히 해외 시장에 맞춰지고 기획된 한류 콘텐츠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그것들을 철저히 활용함으로써 마이너적인 존재에서 세계의 주류에 참여하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사는 끝맺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와 싫어요를 받은 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옆나라고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은 이 나라가 여러 분야에서 높은 퀄리티를 발휘하고 있어 위협을 느낀다. 이미 한국에 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일본인들도 많을 것이다. 항상 세계 시장을 보고 있는 한국에 비해 국내만 보고 있는 좁은 시야의 일본은 앞으로 점점 한국에 뒤처질 것 같아 두렵다. 대한민국의 문화 컨텐츠가 더욱더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